오늘은 주로 어떤 거 거래하세요? 현대차 거래하고 있었는데 현대차 안에서 현대차도 아는 거지. 현대차 얘기할 때 제 얼굴 편안하시고. 그치. 네,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오늘은 거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약간 영어로 해도 되나? 영어로요? 어. 영어로 하세요. Not bad. 훌륭하네. 괜찮았어? 네, 좋았어 오늘.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은 주로 어떤 거 거래하세요? 현대차 거래하고 있었는데 월 초니까 이제 또 전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보통 월 초에 이제 자동차주들의 변동성이 조금 강해지는데 그래서 아침에 판매량이 괜찮길래 특히 미국 쪽에 이제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제네시스 역할이 좀 큰 것 같아. 현대차 안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지. 제네시스 그쪽의 밸류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겠다. 그래서 자동차주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하필 또 구글 또 이번에도 얻어 걸렸네. 그때 기아차 애플 이슈처럼 확실하게 부스트를 해주더라고. 종가까지 가겠다. 또 구글이라는 단어가 워낙 강력하니까 괜찮은데 분위기 좋은데 하고 잠깐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제 사실 무분 바로 대응해버리더라고 현대차에서. 그래서 그런지 종가가 좀 약하게 했는데 사실이었으면 사실 훨씬 더 많이 올랐겠지. 10% 이상 올랐을 텐데 약간 분위기를 깼다? 근데 뭐 전체적인 수급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서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던지고 외인 기관 투신 뭐 연기금까지 다 순매수로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 당분간은 분위기가 좀 자동차 쪽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철강 얘기 막 유통 얘기 하는 동안 네. 그동안 자동차들이 주가를 쭉 조정받았잖아. 가격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하게 매수를 해서 다시 트레이딩 했지. 현대차 얘기할 때 제 얼굴 편안하시고. 그치. 그래서 우리 아이오닉 언제 준대? 나 저번 주에 길에서 아이오닉 봤는데 실물은 막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아, 벌써 돌아다녀요? 몰라, 나 그냥 임시번호판 달고 있는 걸 봤는데 아.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일단 오늘 구글 노이즈가 갑자기 껴서 이게 뭐 이틀 3일간 시세를 계속 줄 수 있는 어떤 호재로 작용을 했으면 기존 투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이건 뭐 20-30분? 도 안 됐잖아요. 바로.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 특히 이제 독강님처럼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 노이즈가 썩 반갑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반가웠는데? 노이즈라도 껴서 주가가 오르면 어디야. 근데 이게 약간 주식에서 보면은 이 노이즈도 필요한 게 그래야 관심이 이목되고 수급적인 면에서 탄력을 주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노이즈는 사실 끼면은 차라리 좋지. 무관심보단 차라리 노이즈라도 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플 많이 달아줘요. 뭐가 됐든 악플이든 뭐가 됐든 무관심보단 좋으니까.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뉴스 보고 고점에서 사버린 투자자들 많잖아요. 그치. 그분들은 어떻게 팔아야 돼? 근데 기아차 때랑은 조금 다른 게 기아차는 막 주가가 달리고 있는 지점에서 애플 이슈가 나오고 확 더 올랐잖아. 정점을 찍었죠. 고점에서 아예 정점을 찍는 그런 이슈를 만드는 원인 제공이었다 그러면 이번 이슈는 일단 그 정도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시장에서 주가가 막 엄청 고점에 있었던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니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오르고 있었고 시가가 한 3-4% 떴었는데 이미 뭐 한 3% 이제 후반에서 갑자기 부스트가 달린 건데 생각보다 급격한 상승은 없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종목 자체가 좀 무거워지긴 했고 시장에 돈도 많이 없어가지고. 기아차의 어떤 학습 효과도 있겠네요, 투자자들이. 그치. 근데 이제 그거의 학습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젠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 아닐 땐 굴뚝 연기 안 난다고. 뭐가 됐든 뭐가 하나 걸리지 않겠냐. 애플 애플이든 카든 뭐 구글 카든 뭐든 조만간 스타벅스 차 카드 나오겠다. 우리도 하나 붙이자. 뭐 얼마 전에 기아차 EV6였나? 이제 그것도 발표해서 사전 예약 받고 있잖아. 한 2만 대 사전 예약이 걸렸는데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 물론 팔았을 때 돈을 버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아이오닉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전기차 포지셔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잖아. 그렇죠,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방향성을 지금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현대차 자체도 미국에 이제 LA시랑 협약해서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뭐 예전에 얘기하는 막 그런 드론 택시 막 그런 거겠지. 네. 그런 거 연장선이 건데 그런 쪽에서 힘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약간 그런 쪽의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잘 그쪽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도 아는 거지. 전기차 팔아서 우리가 미래에 생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 같다. 그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주가에 반영될지는 사실 너무 먼 얘기라서 2028년, 20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더 밀릴 가능성이 높지.
수소도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사실. 그치. 이제 도시망공교통이라는 키워드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려고 하면 수소연료전지라던가 이제 그런 핵심 키워드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보다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연금술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구글과 현대차의 그런 찌라시가 난 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빅테크 기업은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드는 건 뭐 거의 확실한 거고 완성차 업체들도 그런 빅테크 기업이랑 합작을 하는 게 사실 유리하잖아요. 그치. 스마트폰처럼. 그럼 사실 완전 찌라시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내부적으로는 아마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과연 진짜 할 거냐라고 두고 보면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 왜냐면 미국에 완성차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현대차랑 왜? 미국에 공장 많은데. 이게 또 애플카랑은 조금 다르죠. 애플카에서 기아의 포지션이 조금 희귀했는데. 그치. 근데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나는 뭐 근데 주식 들고 있으니까 다 믿게 되지. 그건 사실이야. 희망이 들어. 주식 들고 있으면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야.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좀 보이는 거지. 전반적으로 현대차 이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걸 제외하고서 항상 시장을 바라봐야겠지. 현대차라는 기업을 그런 노이즈를 제외하고 바라봤을 때는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다. 나 개인적으로는 한 연말까지 한 27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대비 얼마나 오는 거예요? 한 15%? 20% 정도 오는 가격이겠지. 그냥 뭐 욕심쟁이는 아니잖아.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그때 우리가 얘기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약간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조정받고 있고. 사실 당장 어떻게 대응책을 찾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는. 그치. 삼성이 도와주든 뭐 이렇게 해야 좀 빨리 수급이 원활하게 돼서 생산량을 늘릴 텐데 차는 지금 확실하게 수요가 확인됐어.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는 별개로 자동차가 지금 많이 팔리는 건 팩트야. 근데 그럼 과연 이걸 악재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쵸. 과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드는 이 상황이 악재일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의외로 그걸 무시하고 주가는 많이 반영할 수도 있는, 뭐 주식시장 항상 그런 원리로 작동하니까 선반영이니까.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어제랑 엊그제 미국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 자체는 되게 특별한 건 없었고 뭐 예상치였던 뭐 한 2조 달러, 3조 달러 사이 2.25조 달러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전통적 인프라 투자, 사회 인프라 투자 비중을 놓고 본다면 사실 전통 쪽에 조금 더 힘을 준 것 같아서 그 전통 인프라 투자 쪽에 포함하는 기업들은 의외로 괜찮은 것 같다. 여기에 뭐 이제 건자재, 건설, 5G, 뭐 이제 친환경 그쪽 라인은 법인세 인상을 제외하고서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 쪽은 아무래도 증세에서 피해를 면하지 못하겠다. 지금 21%에서 법인세를 28%까지 올린다라고 어느 정도 총집을 찍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조금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런 면에서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이번 방향성으로 어느 정도 확인됐다.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부채를 디레버리징하는 방법 중에는 부채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성장성을 키우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확실히 후자 쪽으로 밀고 가는 것 같아. 성장을 동력으로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경기를 뜨겁게 만들고 성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채는 그때 해결하겠다. 약간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아마 미국 시장이 지금 뜨거운 게 아닌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나스닥이 오르고 다우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이거를 또 재밌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법인세가 올라가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테크 기업들 중에 돈 못 벌고 있던 회사들이잖아요. 호재다. 좀비 기업들?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많고 적자 보고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가 올라가도 뭐 전혀 피해가 없잖아요. 그치. 상대적으로 호재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분명히 시간차가 지남으로써 해결될 거라고 봐. 지금 미국이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부채를 급격하게 키운 다음에 성장을 가져가서 금리를 올리고 임금을 올리고 그래서 이 중간에 스프레드를 줄이고 좀비 기업들을 죽이겠다라는 이제 동시적인 효과를 보여주려고 아마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이 방향성이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 과연 이 뜨거운 열기가 신흥국까지 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다. 미국 시장 자체는 되게 뜨거워질 수 있는 부스트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맞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달러 강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아닐 경우에는
보나 좀 작은 시장에서는 수혜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이 오르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미국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수혜를 보고 있는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조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대차도 수혜를 많이 보고 있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업들 그치. 정도가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치. 자동차랑 반도체가 올라주면 코스피는 오르거든. 지수 자체는 따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산업에서 벗어난 산업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다. 그런 논리가 아닐까. 그럼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미국에서 K 반도체를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면 지금 글로벌에서 수요가 부족한데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쪽을 완벽하게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시장까지 밀어냈을 때 과연 자국 산업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조금은 기다려봐야겠다. 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4월이 시작됐는데 일단 첫날이랑 둘째 날은 좀 뜨거웠어요. 뭐가? 코스피가. 아 뜨거웠지. 네,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4월달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3월이 약보합이라 그랬다면 4월은 강보합 정도? 어느 정도 박스권일 거는 그런 가정을 하에 4월은 조금 더 박스 상단에 위치하고 3월은 박스 하단에 위치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3월보다는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비슷할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는 뭐 중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개별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맞는 것 같고 오히려 3, 4월은 조금 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변동성도 죽고 주가도 조금 약해지고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전망?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주말이라 쉬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